23조 원이라는 숫자 한번 상상해 보실게요. 서울 아파트 한 채에 10억 원이라고 치면 2만 3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치킨 한 마리를 2만 5천 원이라고 하면 9억 2천만 마리를 튀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것도 단 몇 년 만에요. 아이러니한 건 그 회사가 68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자랑하는 기술 강자, 바로 혼다입니다. 도대체 혼다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어떻게 68년 흑자 신화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 혼다의 전기차 대실패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이 상황에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지까지 챙겨가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혼다가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혼다를 그냥 자동차 회사라고만 아시면 안 돼요. 일본에서 혼다는 기술의 혼다라는 별명으로 불렸어요. 심지어 도요타보다 혁신적이라는 말을 들었던 회사예요. 도요타가 규모와 안정성으로 승부하는 왕 같은 회사라면 혼다는 새로운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천재 엔지니어 같은 회사였거든요. 실제로 혼다의 역사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게 많아요. 1960에서 70년대에 포뮬러1 레이싱 대회에 엔진을 공급하면서 세계 무대에 이름을 알렸고, 당시에는 일본 차가 유럽 레이싱에서 이긴다는 게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해낸 거예요. 이후에는 아시모라는 이족보행 로봇도 개발했어요. 두 발로 걷는 로봇, 끼어다니는 로봇을 2000년대 초에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전 세계가 혼다를 보면서 이 회사는 뭔가 달라도 달라 라고 생각했어요.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혼다 엔진은 연비가 좋고 잘 안 망가지기로 유명했어요. 지금도 혼다차를 20에서 30년 넘게 타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202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혼다 하면 믿을 수 있는 브랜드,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라는 이미지가 굳건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요즘 길에 전기차가 부쩍 많아졌잖아요. 예전엔 테슬라만 보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현대 아이오닉, 기아 EV6, BYD까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시대가 빠르게 오고 있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혼다도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으로 뛰어들었죠. 혼다가 2021년에 발표한 계획은 이래요. 2040년까지 모든 신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만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100% 전동화 선언이에요. 이것도 모자라서 2030년까지 전체 판매량의 30%를 전기차로 채우겠다고 했고,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무려 10조 엔, 우리 돈으로 약 96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96조 원이요. 대한민국 1년 교육 예산이 대략 100조 원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 야심찬 계획의 핵심이 바로 혼다 제로 시리즈였어요. 제로 시리즈는 혼다가 완전히 새로운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드는 차량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은 건 혼다 제로 살룬이라는 플래그십 세단이었어요. 플래그십이라는 건 쉽게 말해 그 회사가 내놓는 가장 고급스럽고 기술이 집약된 대표 모델이라는 거예요. 테슬라로 치면 모델 S 같은 거죠. 거기에 더해 SUV 모델과 고급 브랜드 아큐라의 RSX 전기차까지 총 3가지 핵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2024년 CES라는 세계 최대 전자기술 박람회에서 이 차들의 콘셉트를 공개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날렵하고 세련된 디자인, 혼다만의 기술력이 담긴 차체. 사람들은 드디어 혼다가 제대로 전기차를 만드는구나 라고 기대했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2026년 3월에 혼다 미베도시히로 사장이 기자회견을 열더니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예요. 이 새 모델의 개발과 생산을 전면 중단하겠다고요. 여러분, 개발이 거의 다 끝난 차를 생산 직전에 포기하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아세요? 자동차 하나를 개발하는 데는 보통 3에서 5년이 걸려요.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서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공장 라인도 바꾸고 부품 협력사들도
다 준비해 놔야 해요. 그 모든 과정이 거의 끝난 상태에서 출시를 취소한다는 건 그냥 계획을 접는 게 아니에요. 투자한 돈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업계에서 이건 정말 이례적인 결정이라는 말이 나온 게 당연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중국 전기차의 무시무시한 가격 공세예요. 여러분, 전기차 사려고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국산 중형 전기차 하나가 보통 4천만에서 5천만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중국의 BYD라는 회사가 한국 시장에 2,450만 원짜리 전기차를 들고 나타났어요. 보조금까지 받으면 2,100만 원대에 살 수 있어요. 전기차를 2천만 원 초반이에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가격이냐면 웬만한 경차 수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BYD가 치킨집 사장님처럼 원가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가게들이 치킨 한 마리에 25,000원 받을 때 옆에서 15,000원에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손님이 어디로 가겠어요? BYD는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냐고요? 중국 정부가 수년간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했고 방대한 내수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었어요. 배터리 생산부터 차량 조립까지 대부분을 자국 내에서 해결하니까 원가 자체가 달라요. 한국에서 전기차 3대 중 1대가 중국 브랜드일 정도로 이미 그 공세가 엄청나요. 혼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혼다 전기차를 5천만 원에 팔아야 하는데 옆에서 BYD가 2천만 원대에 팔고 있으면 고객들이 혼다를 선택할 이유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자동차 브랜드 이미지나 품질 같은 게 가격 차이 2에서 3천만 원을 상쇄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에요. 혼다의 핵심 시장은 미국이에요. 혼다가 전 세계에서 파는 차 중에서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자동차 수입 관세를 확 올려버렸어요.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외국 자동차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혼다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차를 미국에 팔기가 훨씬 힘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게다가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하거나 없애버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전기차를 살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사라지니까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2026년 1월 기준으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전년 대비 30.2%나 줄어들었어요. 30%면 엄청난 거예요. 100명이 사던 걸 70명이 사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혼다 입장에서는 그 시장을 보고 수조 원을 투자했는데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전기차 수요 자체가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2020년대 초에 많은 전문가들이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올 거라고 예측했어요. 2025년쯤 되면 전기차가 전체 차 판매의 절반에 가까워질 거라는 전망도 있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어요. 충전 인프라 문제, 겨울철 배터리 성능 저하, 여전히 높은 차 가격,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았어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성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혼다를 덮친 거예요. 중국의 가격 공세, 미국의 관세와 보조금 철폐, 전기차 수요 정체. 혼다 사장이 삼중고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치킨집 사장이 옆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왔는데 임대료도 올라가고 손님도 줄어든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 결과가 어마어마했어요. 혼다는 이번 회계연도에만 최대 1조 2,700억 엔, 우리 돈으로 약 11조 7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추가 비용까지 더하면 총 손실이 최대 2조 5천억 엔, 약 23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68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회사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상 첫 적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상장 이후 처음이에요. 그 숫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혼다는 이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혼다는 하이브리드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뭔지 간단히 짚을게요. 순수 전기차는 배터리만으로 달리는 차예요. 반면 하이브리드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같이 써요. 달릴 때는 엔진도 쓰고 전기도 쓰고 상황에 따라 섞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충전도 필요 없어요. 주유소에서 기름만 넣으면 돼요. 테슬라 같은 순수 전기차는 아니지만 연비가 일반 가솔린 차보다 훨씬 좋고 유지비도 덜 들어요. 사실 하이브리드는 혼다가 잘 알고 잘하는 분야예요.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CR-V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북미에서도 꽤 팔리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난해 혼다 코리아 판매량을 보면 1951대 중 1327대가 하이브리드 모델이었어요. 전체 판매의 68%예요. 그러니까 혼다 고객 10명 중 7명은 이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혼다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2027년부터 4년 동안 전 세계 시장에 13가지 차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판매량을 220만에서 230만 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현재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86만 8천 대 수준이니까 거의 2.5배 이상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전기차 투자도 줄였어요. 원래 10조엔을 투자하려 했는데 이걸 7조엔으로 30% 삭감했어요. 30조 원 가까이 투자를 줄인 거예요. 캐나다에 14조 원 넘게 들여 지으려던 전기차 공장도 2년간 짓지 않기로 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하이브리드로 돌아가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걸 판단하려면 도요타를 봐야 해요. 도요타는 처음부터 전기차 올인에 회의적이었어요. 전기차 수요가 불확실한데 왜 그렇게 빠르게 다 바꾸냐? 우리는 하이브리드를 더 잘 만들겠다는 전략을 고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요타를 시대에 뒤처진 회사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도요타는 최근 몇 년간 매출과 이익이 모두 사상 최고 기록을 연달아 갱신하고 있어요. 전기차 캐즘이 오자 하이브리드 수요가 폭발했고 하이브리드 원조이자 강자인 도요타가 그 혜택을 다 가져간 거예요. 도요타가 최고의 승자가 된 셈이에요. 그러면 혼다도 도요타처럼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안타까운 차이가 있어요. 도요타는 처음부터 전략을 그렇게 가져간 거고 혼다는 전기차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다음에 그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 하이브리드로 유턴하는 거예요. 돈을 버린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이건 전략적 후퇴이지 처음부터 옳은 전략을 고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이브리드 시장도 이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예전엔 도요타와 혼다 정도만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었는데 이제 현대차, 기아도 하이브리드를 잘 만들고 있고 심지어 중국 차들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대거 출시하고 있어요. 혼다가 늦게 뛰어들어서 예전처럼 시장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가 더 재밌는 얘기예요. 혼다만 이런 상황인 게 아니에요.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시대를 맞아 줄줄이 고전하고 있거든요. 독일의 폭스바겐도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44%나 급감했어요. 스텔란티스라는 회사는 들어보셨나요? 지프, 푸조, 크라이슬러, 피아트를 다 만드는 거대 자동차 그룹인데 이 회사도 전기차 수요 둔화로 약 37조 원 규모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어요. 전통 자동차 강자들이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반면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나아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 대표적이에요. 현대차는 전기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다 만들면서 지역별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유럽에서는 전기차를 팔고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비중을 늘리고 아시아에서는 각 시장에 맞는 차를 투입하는 방식이에요. 2026년 1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때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5% 증가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 무려 234% 성장을 기록했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전략이 뭐가 다른 걸까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혼다는 전기차에 올인했다가 실패했고 도요타는 하이브리드를 고집해서 성공했고 현대차는 양쪽에 다 발을 걸치면서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않은 게 현대차의 강점이 된 거예요. 투자에서도 유명한 얘기죠? 리스크를 분산하라는 거. 자동차 산업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다고 혼다의 미래가 완전히 어두운 건 아니에요. 혼다는 2040년까지 전 모델을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겠다는 장기 목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지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로 수익을 내면서 다음 전기차 물결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전기차가 뜨겁던 바다가 잠깐 차가워진 거지 결국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거기다 혼다는 일본 내 생산 유연화에도 나서고 있어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같은 생산 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건데 이게 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빠르게 생산 비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어떤 달에는 전기차를 더 많이 만들고 또 어떤 달에는 하이브리드를 더 많이 만드는 식으로요. 유연성을 갖추는 거죠. 혼다가 쓰러질 회사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매출이 40조 원이 넘는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예요. 다만 이번 23조 원짜리 수업료는 정말 비쌌고 그 상처가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짚어볼게요. 혼다의 이번 실패를 단순히 전기차에 올인했다가 망한 회사 이야기로 읽으시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첫째로,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도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혼다가 멍청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68년 동안 한 번도 적자를 낸 적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산업의 전환기에는 기술력보다 시장을 읽는 눈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둘째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진리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관련 주식이 뜬다고 올인했다가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혼다가 몸으로 보여줬잖아요. 포트폴리오 분산, 리스크 관리, 이게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에요. 셋째로, 중국 전기차가 우리 일상에도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BYD가 한국에서 이미 수입차 판매 10위비 안에 들어와 있어요.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 초반에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넓어지는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쟁이 치열해지면 좋은 차가 더 저렴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 과정에서 국내 일자리나 산업 기반에 미치는 영향도 있거든요. 전기차 시대는 분명히 오고 있어요. 다만 아직 거기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훨씬 울퉁불퉁한 거예요. 혼다처럼 잘못된 타이밍에 너무 많은 돈을 잘못된 방향에 쏟았다가 23조 원을 날리는 일, 개인 투자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어요. 유망한 미래 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금 당장 올인하는 게 정답은 아닌 거예요. 방향이 맞더라도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고 분산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수요를 냉정하게 봐야 해요. 혼다의 23조 원짜리 수업료, 우리가 공짜로 배워간 셈이에요.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산업이 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오늘 혼다 이야기를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이런 경제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꼭 해두세요. 다음 편에도 여러분이 뉴스에서 그냥 지나쳤던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들고 올게요.